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자연법을 배격한 켈젠의 순수법학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켈젠은 1881년 10월 11일 당시 오스트리아의 일부였다가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체코슬로바키아의 영토가 된 보헤미아의 프라하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는 1905년에 단테의 국가론이라는 논문으로 빈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죠. 1911년에 빈 대학의 강사에 취임하여 국법학의 주요 문제를 발표하였습니다. 1917년에 빈 대학의 조교수, 1919년에 정교수로 임명되어 공법과 법 철학을 강화하였죠. 1918년 11월 11일 독일과의 휴전과 더불어 오스트리아 황제는 퇴위하고 오스트리아 공화국의 탄생이 선언되었습니다. 켈젠은 이 신공화국의 정치적 중심 세력이었던 사회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신헌법의 기초로 맡게 되었고 뒤에 몇몇 헌법 해설서를 썼습니다. 켈젠이 기초한 헌법은 1920년에 시행되었죠. 이로부터 1930년에 쾰른 대학의 국제법 교수가 되기까지 10년 동안 그는 가장 왕성한 학문적 활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 시기에 민주주의의 본질과 같이 사회학적 국가 개념과 법학적 국가 개념, 일반 국가학, 자연법학과 법실증주의 철학적 기초 등을 조설하였습니다. 1930년 쾰른으로 옮겨 1933년 정권을 장악한 나치의 치하에서 벗어나 스위스로 떠나기까지의 짧은 독일 생활은 켈젠에게는 독재주의적 법 이론과 맹렬한 투쟁의 시기였습니다. 슈미트의 중립적 권력 이론의 정치성 계급성을 철저하게 비판한 누가 헌법의 수호자가 될 것인가 라는 저서는 이 시대의 산물이죠. 그러나 켈젠도 대사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 쾰른 대학의 교수 지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그의 논쟁의 적수인 슈미트가 그의 후임으로 오는 불행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고향 프라하의 독일 대학 교수로 있다가 1940년 미국으로 망명하여 캘리포니아의 버클리 대학 정치학부 교수로 재직하다가 1957년에 은퇴하고 1974년 4월 19일에 작고하였습니다. 켈젠은 순수법학의 창시자로서 유명합니다. 순수법학의 방법론적 출발점은 신칸트 학파, 특히 마르부르크 학파의 영향을 받고 있었죠. 켈젠에 의하면 법은 실정법이고 실정법은 법규의 통일체를 의미하는데 이 실정법의 순수한 이론이 순수법학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률로서 엄밀하게 규정된 대상에 속하지 않은 것은 모두 법학으로부터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켈젠의 이와 같은 방법론은 칸트의 이성 비판을 출발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는 신칸트 학파, 특히 마르부르크 학파의 견지에 따라 법 및 국가에 관한 순수 형식적 인식에 거대한 체계를 구성하였죠. 켈젠은 첫째로 자연법과 실정법을 명확히 구별하였습니다. 즉, 자연법은 일정한 도덕적, 정치적, 실천적 입장에서 역사를 초월하여 절대적 타당성을 요구하는 것인데, 실정법은 이에 반해 역사적 계약 아래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 타당성을 요구하지 않고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법 이력을 연구하면서 자연법의 이론을 조금이라도 혼합시키는 것은 법학이 이론적 태도를 버리고 실천적 요청에 굴복하는 것이 된다고 하였죠. 따라서 순수하게 법의 이론을 연구할 순수법학에서는 정치적, 도덕적, 실천적 입장에서는 자연법을 배격하고 실정법만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더욱이 켈젠을 견지하는 규범적 논리주의의 처지에서 보면 그가 말하는 실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사회적 사실로서 존재하는 현실의 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위로서의 규범인 법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순수법학의 두 번째 특색을 발견할 수가 있죠. 즉, 순수법학에서는 일체의 사회적 사실 인식의 입장을 배제하고 당위 명제인 법 규범의 체계로서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법학의 대상으로서의 국가도 오직 규범 논리적 의미 형상으로서 고찰하는 한 그것은 법 질서 자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법과 국가를 동일물로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그의 법, 국가 통일설입니다. 또 그는 법을 통일체로서 파악하려 하면서 법 단계설을 전개하였죠. 즉, 그는 법규가 하나의 규범이고
당위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가언적 명제로서 일정한 전제 조건, 즉 제약적 요건 아래 일정한 효과, 즉 피제약적 요건을 당위의 관계로 결합하는 강제 규범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수법학은 이와 같은 법규 개념에서 출발하여 모든 법을 통일체로서 파악하며 여기에 법 질서의 내부 구조로서 상위, 하위의 단계를 인정하고 하위의 법규는 상위의 법규에 기초하여 창설되며 따라서 상위 법규는 하위 법규의 효력 근거라고 보았습니다. 순수법학은 이처럼 실정법을 순수하는 인식에 중점을 두고 있죠. 이러한 의미에서 순수법학은 법 실증주의에 연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주어진 법 질서에 관해서 이것을 평가 없이 받아들여 될 수 있는 대로 충실하게 이것을 조작한다는 태도가 지배적입니다. 켈제는 유대인이라는 태생 때문에 미국에서 외로운 학자 생활을 하였지만 그의 사후에 조국 오스트리아의 빈 대학에 켈젠 연구소가 설립되었고 그의 규범 이론 등의 켈젠 르네상스라고 하는 새로운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또 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처럼 법을 통한 지배, 즉 법치주의의 초석을 놓으려는 국가들의 켈젠의 이론은 여전히 매력적이고 계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